서울 명동에 있는 숙소, 호텔 스카이파크 명동 3호점. 자정이 되었음에도 밝은 조명과 수많은 한국인들로 인해 숙소 앞이 번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수상한 차림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들을 몰고 무더기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감춰왔던 무언가를 들추자 옆에서 지켜보던 한 외국인 남성이 기겁한 표정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호텔 안내데스크로 도망을 간 외국인 남성은 무턱대고 한국인 직원에게 절절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그걸 듣던 직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자 외국인 남성은 사색이 되어 갑자기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네요. 도대체 그 외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자동차 기업 푸조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필립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취업하자마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미팅 시간에 한국 기업인 기아차와 현대차 얘기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이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훌륭한 선진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들을 두고 말이죠. 저는 프랑스 출신이며 제가 프랑스 사람인 것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프랑스인은 기본적으로 다 모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한국의 기아와 현대를 주제로 삼는 회의가 더 납득이 안 갔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히 기아의 판매량 실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아의 판매 실적이 급등한 사실을 주로 분석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부서에 저보다 2회 선임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인 동료 준영의 탓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회의 시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 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불편한 건 불편했습니다. 준영이 말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부 사실적이지 못했어요. 수많은 선진국에서도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한국인들은 마치 특별한 유전자라도 가진 것처럼 해내고 있다면서 치켜세워 자랑하더군요. 우습고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저와 뜻이 달라 보였어요. 준영을 늘 반겼죠. 우리는 모두 프랑스 회사의 일원입니다. 왜 다들 한국이 더 잘나 보이도록 한국 자랑에 동참하는 겁니까? 나중에는 같은 프랑스 출신 일원들 역시 못마땅해졌어요. 저는 취업 후 자동차에 제 모든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준영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난 셈이었어요. 저는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이 아닌 한국같이 작은 나라의 자동차를 치켜세우기 위해 취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준영 때문에 제 결심이 처음과 다르게 자꾸 삐딱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프랑스에 발미친 한국의 위치를 준영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준영을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급인지 준영이 알 필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수로 준영의 옷에 물을 쏟는다든지 그의 휴대전화를 빼돌린다든지 회의 시간에 은근슬쩍 그의 말을 가로막는다든지 남들 눈에는 그리 튀지 않는 방법으로 그를 차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준영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엔 직접적으로 제게 이유를 묻길래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회사가 후진국인 한국을 뒤쫓게 만드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그날 준영은 제 말에 딱 한마디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을 저평가하지 말란 겨우 그 한마디였어요. 제겐 그저 우스운 자존심으로 보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대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 편입니다. 억울한가요? 동양인들은 차별을 당한다고 억울해하지만 말고 생각이란 걸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여기까지 발전해 올 때 한국은 겨우 반쪽짜리 땅 하나 건사하며 같은 21세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물 안에 갇힌 나라에서 제조한 차량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도 물론 기아 차량이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기아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는 되게 비슷합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을 사랑하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하는 사회와 잘 못 어우러지는 특이종들이죠. 물론 저 한국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굳이 한국이어야 합니까? 저희에게 한국은 그저 동양의 나라이며 노란 원숭이들 나라입니다. 작아서 운 좋게 코로나를 잘 대처했던 나라일 뿐이죠. 정말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국가에서 배급하는 걸 보고 참 공산당스럽다고 생각도 했었네요. 제가 자란 동네와 제 주위에선 동양인들이 늘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나니까 회사 내에선 온통 한국 찬양만 잃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돈도 많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힘센 나라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한국 기업을 분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차 회사에 다니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남겨줬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준영에게 불이익을 선사하는 걸 결국 다른 동료들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그 바람에
저에 대한 소문이 회사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오히려 준영만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한 피해자로 위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동족이 동양인을 감싸고 프랑스인을 내칠 수가 있는 건가요? 결국 저는 상부에서 경고를 받았고 당분간 휴직을 하라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오라는 개인적인 지시까지도 받았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준영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준영은 제게 자신은 괜찮으니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가식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기로요. 준영에게도 제가 당했던 망신감을 똑같이 느끼도록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한국은 제 생애 처음으로 가게 된 첫 번째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공항도 공항이지만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곧장 지하철이 다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곳곳에 에스컬레이터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선 사실 상상도 못할 풍경이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지하철 앞까지 도착해선 더욱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지하철 문 앞에 일렬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릴 사람 먼저 내린 후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지하철로 올라탔습니다. 어느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알아서 그 질서를 만들고 실천 중이었어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했는데 그때마다 무례한 프랑스인들 행동에 늘 화가 났습니다. 또 프랑스 지하철은 파업이 자주 일어나요. 그 바람에 열차 지체도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운행 중인 열차 수가 적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 마음 급한 사람들이 더 무질서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죠. 서로 먼저 타려고 얼마나 서로 모욕하고 밀치고 끼어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소수도 아닌 다수가 지하철의 정석 이용법을 너무도 잘 실천하고 있으니 신기했습니다. 내부야말로 더욱더 프랑스와는 천차만별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굉장히 넓었고 경찰이 끌어내지만 않는다면 바닥에서 자도 될 만큼 깨끗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의 내부는 한국과 달리 다소 어둡고 한 번씩 불도 잘 안 들어와 캄캄합니다. 아예 불이 나가버릴 땐 저도 무척 당황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도 많아요. 가끔은 큰 쥐가 나타나기도 하죠. 프랑스의 공공시설은 보통 그런 식입니다. 제발 다 뜯어고쳐서 한국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껏 한국을 욕해왔지만 시작부터 욕할 게 없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오고 서울의 명동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 수도의 중심지는 아니나 한국을 검색하니 명동거리에 대한 후기가 많더군요. 한국이 내세우는 곳에 가면 한국의 진짜 실상을 알게 될 것 같아서 선택한 장소입니다. 저는 정말 뭐 하나만 걸려봐라는 생각으로 명동을 살피며 걸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예상외로 거리도 깨끗하고 길을 물을 때마다 한국인들도 상냥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준영이 자랑한 한국인들의 우월함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뜻하지 않았던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먹었던 음식이 탈이 났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겁니다. 정말 급하게 찾아온 신호였어요. 머지않아 사고를 칠 것만 같아 앞이 캄캄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쉽게 공중화장실을 찾았을 텐데 한국인이 마음이 더 급급했어요. 긴박했던 저는 아무 한국인이나 붙잡고 프랑스어로 화장실을 물었습니다. 무식한 한국인들이 프랑스어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 그들의 미개함을 깨닫고 바로 그들 수준에 맞추어 영어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태를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한국인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많이 급해 보이긴 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도울 줄은 몰랐는데 다 함께 가까운 화장실이 어딘지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느 한국인 남성이 저를 끌고 카페베네라는 한국 고유 브랜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지금 장난하나 싶었어요. 프랑스에선 공중화장실은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카페 건물의 화장실은 영수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타벅스조차 말이죠. 그리고 또 카페 화장실은 대부분 잠겨 있어요. 급해 죽겠는데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알려줄 것이지 웬 카페로 데려오나 싶었습니다. 손님들까지 줄 서서 계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제가 언제 계산해서 언제 영수증 받고 화장실을 이용하냔 말입니다. 근데 그 한국인 남성은 저의 이런 생각이 무한할 만큼 카운터를 바로 지나치더니 화장실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해결했어요.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화장실에 청결이 뒤늦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어떻게 이런 화장실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데다가 공짜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프랑스인들은 공중 화장실 때문에 적어도 한 번씩은 난감한 경험을 하거든요.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이런 무료 화장실을 보여주잖아요. 100이면 100, 저처럼 신기해하고 놀랄 것입니다. 프랑스 화장실들은 유료인데다가 무척 불결하거든요. 그 어떤 프랑스인도 한국의 청결 부분은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감사한 도움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뒤늦게 저를 안내해준 한국인에게 인사하려고 나갔더니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순간 많은 감정이 오갔어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에 놀랐고 나중엔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쯤에서 아차 싶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단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프랑스에서의 제 모습이 점차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점쯤이었습니다. 한결 분노로 시작했던 마음을 누그러뜨린 저는 한참을 돌아다니며 한국이 주는 편리한 시설들에 많이 놀랐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의 편리함과 청결함은 가히 한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그 어떤 나쁜 실상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한국 숙소에 도착해버렸어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벼르고 있었던 한국의 단점이 숙소에 도착하자 무더기로 발견되더군요. 일단 숙소 앞에 오토바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토바이 안에서 음식을 꺼내는 걸 보지 않았다면 폭주족인가 싶을 정도로 많았어요. 대체 뭐하는 오토바이들인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하며 오토바이들과 음식의 정체를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상냥하게 웃으며 사람들이 야식이란 걸 먹기 위해 배달 주문하는 것이라 하더군요. 일단 늦은 시간에 배달되는 것이 이해 안 갔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한 시각은 무려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들은 마치 밤낮을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선 24시간 배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문화여서 저희 프랑스인들은 늦은 시각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음날을 기약합니다. 근데 한국에선 휴대폰 하나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기가 찬 문화가 다 있나 싶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심지어 하루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 주문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좀 더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영을 통해 얼추 들어본 것 같긴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한국에 온 이상 제가 알게 된 건 모두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한국 식당에서 먹고 온 불고기로 만족이 된 상태였지만 저는 직원한테 물어서 치킨 배달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씻고 나왔는데 배달이 바로 도착하더군요. 겨우 40분밖에 안 된 미친 속도에 충격받고 말았어요. 프랑스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친구들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장소 불문하고 좀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배달로 들떴던 저희 기분에 찬물을 끼얹은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음식에서 비닐 조각이 나온 건데요.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빠르다는 건 그만큼 식당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빴지만 식당에 연락할 방법을 몰라 이 사실을 데스크 직원한테 전화해서 알렸습니다. 그러니 데스크 직원은 대신 사과까지 전하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식당에 연락한다는 겁니다. 저는 됐다고 거절했어요. 헛수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허나 직원에게서 들려온 답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단 몇 분이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선 전부 현실이긴 했으나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얼만데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컴플레인이 해결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편의를 갖춘다면 가게 사장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랑스의 고객센터 시스템은 정말 최악입니다.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지나 메일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편지나 메일을 보낸다고 바로 응답이 오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한 2주 정도 후에나 성의 없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라는 황당한 편지를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게 바로 가능하다고요? 저는 제 상품 상태가 어떠한지 사진을 보낸 적도 없어요. 데스크 직원이 제게 사진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은 얼마 안 가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단 몇 분 만에 가게 사장의 사과를 전해받은 저는 그 이후 겨우 20분 만에 새 음식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탄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었나요? 도대체 한국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못하는 게 없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일이 국민들이 살기 편하도록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후진국입니까? 지난날 후진국이라고 원숭이들의 나라라고 했던 제 자신이 무척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준영이 생각났어요. 그는 결코 한국에 대해 과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같이만 들리던 준영의 한국 자랑은 환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기분 좋게 기아 자동차 플래그십 스토어를 구경 갔어요. 기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직원들이 상냥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니까 프랑스어 하는 직원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아차에 관심을 두고 가까이서 보니 그들만의 스케일과 디테일이 단연 선진국 중에서도 단연 훌륭했어요.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아와 현대 기업이 성공한 것은 운이 아니었어요. 누가 한국더러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도심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넓더군요. 여기저기를 가보고 검색해봐도 한국의 번화가는 끝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미래 도시를 보는 기분까지 들었네요. 국민이 나라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닌 나라가 국민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프랑스로 귀국하고 나니 한국의 여운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인정머리 없는 프랑스와 한국은 참 많이 비교가 되었고 우리 회사에서 한국을 찬양하는 이유를 돌아오고 나서 더 잘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으나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은 한국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귀 후 가장 먼저 준영을 찾았어요. 준영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인들과 함께 앞선 미래를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게 신세계를 보여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